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모로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청취율을 올려야 합니다. 좋습니다. 텐션 좋아요. 좋아요. 5950 청취자께서 일과제 항상 호탕한 웃음 좋습니다. 신청곡입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부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조정석 씨 아세요? 알죠? 역시 예. 거미 남편 되시는. 예, 맞습니다. 납득이죠. 그죠? 납득이. 예. 최진봉 교수도 저 곤충 쪽으로 예명 하나 지으시죠. 뭘요? 네? 말벌 어때? 말벌. 툭툭 쏘니까. 자, 아니 최진봉 교수님께 어울리는 곤충이 있어요. 뭡니까? 장수하늘소. 왜요? 그냥요? 네. 자, 장수하라고? 하겠습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뭐 보여줄 겁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국민의힘 전격 입당했습니다. 자, 속전속결이에요. 네, 말 그대로 속전속결 최재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바로 붙었는데 속전속결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거든요, 오늘요. 네. 만났고 바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모바일로 입당을 했는데 입당의 일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화답을 했는데 동지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더 춥게 세우는 발언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렇죠. 네. 누구한테 특별히 잘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하면서 캠프 대변인은 안 만든다. 그리고 전원 정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대안이 아니다. 독립적인 평가를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치 듣고 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대비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 모바일로 입당했다는 게 보니까 이준석 대표 명함 뒤에 QR 코드 네. 그걸 이렇게 비추면 입당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드를 이제 찍고 네. 모바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마스크 쓴 얼굴만 봐가지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네. 자, 최 교수님 반면에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입당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입당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물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외부에 있으면서 외연 확장을 더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본인은 공격을 받을 거고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상처받을까 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혹독한 검증이 경선 과정에 있을 텐데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선수 한 명 뽑으면 단일화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이제 11월 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쯤 가서 하겠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경선 과정에서 만신창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엄청 비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혹들이. 그래서 아마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좀 의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대비되는 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을 하고 윤석열 씨는 또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고 네. 이게 두 개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비라고 봐요. 네. 입당과 입당하지 않고 외연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 만나서 무슨 얘기들 했대요? 만나고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국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저는 중국 얘기하면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걸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중국에 있는 미사일 배치도 없애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뭐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때 출마하려다가 갑자기 접었잖아요. 그렇죠. 윤 전 총장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만났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정과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둘 때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그랬었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그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반기문 전 총장 만난 것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마치고 왔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여론 지지율이 대단하지 엄청 않았습니까? 높았죠. 2017년이죠.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빠지면서 이제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아 이거 참 퀴즈 오늘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반기문 아 반기문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이분이-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하나만 쳐주세요. 왜요? 왜냐면요 이게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위치 유엔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하나를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줄을 8개 치는 건 어떨까요? 왜요? 제 8대 유엔 사무총장이거든요.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네.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야, 진짜 그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오늘 예.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예. 741번, 예. 741번 버스에서 최일구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탕 정말 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주는 겁니다. 받았고 먹겠습니다. 소리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예. 진짜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741번. 741번 화이팅. 자, 봉 교수님을 아끼는 분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안 돼요, 말벌 무서워요. 아, 그렇습니까? 참 좋으신 최진봉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최진봉 교수 예. 곤충 네명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세요. 당첨되시는 분한테 화장품 세트 하나 보내드립니다. 배 수장님, 봉벌레 어때요? 봉벌레. 저기 집중해 주세요. 네. 배 수장님, 현재 최재형 전 원장 여론 지지율이 어때요 지금? 네, 아직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만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최재형 4.2%, 네. 4.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를 망라한 조사인데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 다음으로 최재형입니다. 그래요? 네, 홍준표 의원이 3.6%니까요. 최재형 홍준표 의원보다 앞서 있어요. 4.2%, 지금? 네. 윤석열 다음입니다. 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지율이? 윤석열 27.8%, 이재명 26.4%. 여전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는 있는데 같은 조사 기관에서 직전 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이 나왔던 윤석열 후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졌네요 좀. 그러니까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20%대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윤석열 씨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처와 관련된 부인 관련된 의혹의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오고 있고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구형 3년 징역을 받아서 그래서 국가 세금을 그거는 이제 횡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물론 1심이니까 최종심까지 가지 않았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민생 탐방이라고 전국 순회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걸 못 하고 부동산 그 업소에 한번 갔었고요. 어제죠 어제. 예, 방학동 그렇습니다. 부동산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갔어요. 그 일반 가게 그 식당을 갔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좋게 보시는 네. 분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본인이 말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질문이 약간 좀 그 정책적인 부분보다 좀 떨어져 있는 질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약간 아직도 미숙한 모습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그런 행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재형 대안론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봉 교수님은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입당을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네. 뭐 이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다는 것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거고 지극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의식한 행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다르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법관만 계속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사람도 모였고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윤석열 전 총장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입당을 해서 차라리 당 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과 대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선택을 했고 짧은 시간 안에 대선 후보로 끌어올려지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 그래서 결국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중요한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누구를 연상하게 만드냐면 과거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네. 대통령- 감사원장을 했다는 공통점은 있네요. 경기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도 갔고요. 대학 학과까지 똑같고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까지 법관을 했죠. 또 판박이거든요. 근데 네. 지역 기반으로 보면 경남 창원 대생이니까 PK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 세대 기반은 60대 이상 6.25 전쟁 영웅의 또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념 기반도 본인은 정통 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도 차별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갖고 전 대변인이었잖아요. 그 네. 이동훈 씨의 그 공작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육성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동훈 그 대변인이 저하고 뭐 한 열흘 정도 일을 했습니다마는 진상은 이제 더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네. 그 이동훈 대변인이 그야말로 없는 말 지어내서 할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네. 이런 수사를 악용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놀라웠습니다. 네. 네. 자, 최 교수님. 예. 네. 이동훈 전 대변인이 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뭐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음.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진짜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죠. 정말 누군가가 공작을 했다. 정말 누군가 정치 공작을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지만 그럼요. 만약 실체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음모론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이동훈 씨라는 사람이 아무도 이름을 안 밝히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히 이름 밝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작이란 말을 지금 21세기 얘기를 했다? 네.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무리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거를 확인해 보고 정말 이동훈 씨한테 이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얘기했는지 확인하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없이 그냥 그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건 상당히 저는 행동이 좀 너무 섣불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이동훈 씨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발표를 했어요.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요. 네. 이동훈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된 6월 10일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내사로 입건된 게 언제냐 5월 말이에요. 대변인 임명되기 2주 전에 이미 입건이 된 거예요. 이 아, 사건으로.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네. 아, 언론에 대변인 보도가 된 임명 거예요. 전에 네, 임명 전에 이미 됐군요. 입건이 됐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동훈 씨에 대한 그 제보자, 그러니까 그 뭐죠 사기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이 이름을 여러 사람을 얘기했대요. 가짜 수산업자 그렇죠. 김모 씨. 그 가짜 수산업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경찰에 이름을 얘기했던 날짜가 4월 1일이래요. 예. 4월 1일 날 얘기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입건한 거는 5월 말이고 그리고 임명된 건 6월 10일이에요. 그럼 임명되기 전에 이미 입건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임명되고 나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게 정치 공작을 했다고 몰고 갈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내부자. 내부자.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속에 그 논설 주간으로 나오는 백윤식 씨가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이거 공작이다. 그렇죠. 자, 5004님께서 여기저기 패널로 나오시니까 두더지 어떻습니까? 네. 두더지는 곤충이 아니고요. 최진봉 교수님은 사마귀 같아요. 시사평론계 킬러. 자, 방송 요 봉사마귀. 코너 마칠 때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뉴스 공장 나온 이재명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왔던데 저도 봤는데요. 네. 좀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잠깐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바지 네. 질문에 왜 그렇게 대응하셨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저는 나름대로 저는 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 검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뭐 다른 야당이나 아니면 저희 공격적인 분들이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짜증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지방 정부 책임자고 사실 이제 마이너 그룹.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한 일이 있는데요. 왜 그리 좀 튀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벼룩이 튀어야 눈에 띄지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런데 나중에 좀 자라서 송아지나 소가 되면 그때는 안 뛸 겁니다. 근데 송아지가 벼룩처럼 뛰면 다리가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우죠, 광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상황과 세월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네, 뭐 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거는 바지 다 기억하시죠? 요 얘기하고 유머도 좀 했네요. 네. 벼룩이 튀어야지 보인다고. 벼룩도 곤충 아닙니까? 지금 집중해 주세요. 네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해야 할 발언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본인부터 돌아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가족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대선 때 하고 경기지사 선거 때 뭐 댓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뭐 그 아이디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해경궁.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반격을 한 게 본인부터 돌아봐라. 왜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뭐 그건 사실관계 모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부실장이었죠. 대표실의 부실장이 이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뭐 정확히 뭐가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부터 돌아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태세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밥식 사이다가 아니라 국밥식 국밥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수세적, 그러니까 방어적 성격에 대응했다면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 본경선은 좀 더 정책적인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강하게 치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본경선은 좀 더 예전에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본경선이 지금은 이렇게 좀 조용한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이달 말부터 이달 말부터요? 네네 본격화될 수 있는데 지금 좀 이것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기획단에서 본경선을 좀 조정하자,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 오늘 뉴스공장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네. 친문 구애에 나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본 교수님과 함께 뭐 일종의 정치 분석을 해드릴 때 이재명 지사에게 중요한 것은 호문이다. 호문,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친문 구애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사에게 차 한잔을 내주면서 이 지사 참 수고 많아요.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더라. 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도 아이고 제가 막상 당해보니 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업보가 있더라는 것도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아니 문준용 씨 좋아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과 저는 동병상련이에요. 말 그대로 호남과 함께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문 구애 전략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 밖에서 PD가 네, 성대모사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자제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자, 세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지지부진 끝판왕 재난지원금입니다. 네. 이거 뭐 결정되는 건 없고 맨날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격노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안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으로 말이 많았었던 그 이준석 대표 예. 당내 반발에 좀 불만의 표시를 냈더라고요. 네,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대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주지 말자는 게 옳은 거냐 이런 불만을 했는데 이 불만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예전에 이준석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란 된 다음에 워낙 이번에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한마디로 좀
적절히 표현하면 뭐 두들겨 철학이 맞은 거죠. 없네. 뭐 네. 유니스 9번 때는 또 그리고 그런 제왕적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받으니까 주눅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의원들이 공격을 하고 대선 주자들도 공격을 하니까 일단 본인의 의견을 좀 접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에 불만은 좀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와 최진봉 교수님 얘기하는 순간 네. 754명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사탕 하나 예. 드시고요. 예. 봉황새가 들어왔네요. 어이. 최진봉 봉황새. 저기요. 그건 제가 볼게요. 유튜브에 알겠습니다. 댓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읽어보니까 아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을 예. 50%만 주자 이런 의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이 홍남기 부총리 안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불가 입장 고수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좀 이해가 안 돼요.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종원 가지고 좀 논란이 됐거든요. 이종원이 무슨 의미냐면 홍남기 부총리는 빚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 중에 2조 원 갚자. 네. 2조 원 갚아야 되는 2조 원 못 쓴다. 정부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2조 원이면요 지금 20% 남아 있는 분 두면 끝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빚 갚는 2조 원만 안 갚고 그냥 주면 재난지원금 100% 다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항목만 바꾸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홍남기 부총리 2조 원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그 사람 외국 돈 빌려준 사람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네. 김부겸 총리는 그래도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요, 국가 재정이 다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세수가 늘어나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그 돈 쓰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일반인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돈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캐시백도 문제예요. 캐시백 같은 경우에 쓰면은 누가 돈 버는 줄 아세요? 카드사가 돈 벌어요. 카드사가. 수수료가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1조 얼마예요 캐시백도. 그냥 민주당은 그 캐시백도 그냥 그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서 쓰자. 이것도 반대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카드사들이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카드사들 돈 버는 거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캐시백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4차 재난지원금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돈 쓸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캐시백 줘가지고 카드 쓰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끝까지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통과시키면 국회 알겠습니다. 물론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건 뭐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최진봉 교수님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아, 아까 국민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이 그렇잖아요.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거죠. 결국에 또 국민의 대변자고 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갑갑합니다. 예. 자, 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죠.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재난지원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오늘은 김두관 의원의 재난지원금 관련된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재부가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김부겸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